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문학작품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설에 따라 가르쳤을 뿐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학교의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발굴조사단은 가야 건국신화의 내용을 표현한 유물을 출토한 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전하는 구지가는 영신군가, 구화가, 구지봉, 영신가 등으로 부른다. 사구체의 한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로 번역하여 거북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잡기를 쫓는 주문, 거북 토템, 희생의식을 통한 주술적 의미, 남성 성기의 상징, 농경과 관련된 작업 행위 등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 글은 구지가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사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구지가가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지가가 기록된 음보는 다음과 같다. 수로왕이 강림하는 부분에 구지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자. 세상이 열린 이후 이 땅에는 지방과 나라의 호칭이 있지 않았다. 또한 군신의 칭호도 없었다. 시간이 흘러 아도간, 여도간, 피도간, 오도간, 유수간, 유천간, 신천간, 오천간, 신귀간 등 구간이 있어 이들 주장이 백성을 통솔하니 무릇 100호에 7만 5천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레 상가들에 모여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 곡식을 먹었다. 이어서 후한세조 강무제 건무 18년 이민 개혁 이래 사는 곳의 북쪽 구지, 이것은 삼봉우리의 칭호이다. 십붕이 엎드린 형상과 같아 고로 구지라 이른다. 이상한 소리와 기운이 나타나 소리쳐 불렀다. 무리 200~300인이 이곳에 모이니 사람의 염성과 같은 것이 있어 그 형상을 숨기고 소리를 내서 이르기,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구간 등이 이르길, 우리들이 있습니다. 또 이르길,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대답하여 이르길, 구지입니다. 다음 기록 속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지가가 등장한다. 또 이러길, 이하생략. 이 글에서 분석하려는 구지가가 등장하였다. 구화, 수기현야, 약불현야, 번자기 낑야. 구지가는 17자로 구성되었으며 사구체의 한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의 모든 연구자들은 일행의 문장을 거부가로 번역하면서 이에 대해 아무런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 이러한 번역으로 인하여 수많은 추측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삼봉우리 정상에 올라 땅을 파고 펄쩍펄쩍 뛰는 춤을 추면서 거부가 라고 외쳤다는 것이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림 2는 구지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삼국유사 발음본 원본에 표시를 조금 한 것이다. 그림에서 1, 2 부분은 산명으로 구지를 언급한 부분이며 3, 4 부분은 구지가의 원문이다. 그리고 1, 2, 3 부분에 초록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린 부분이 있는데 글자의 모양을 잘 살펴보면 1, 2 부분의 글자 2개의 모양은 거북을 나타내는 것으로 서로의 글자 모양이 같다. 또 3부분에 초록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글자의 모양이 같다. 그런데
다시 더 자세히 살펴보면 1, 2 부분의 글자 두 개의 모양은 3 부분에 보이는 두 개의 글자 모양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좀 더 확대한 그림을 보자. 확대한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에 있는 두 개의 글자와 뒤에 있는 두 개의 글자는 명백히 다른 글자임을 알 수 있다. 상부에 보이는 8팔자와 입구자, 그리고 좌변 하단에 보이는 개가 두 번 반복해서 표현된 부분, 우변 하단부의 눈목자 모양도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러니 이 두 종류의 한자는 전혀 다른 글자로 인식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는 이 4개의 한자를 모두 거북 구의 이체자로 이해를 하였다. 그래서 수많은 의견과 해석들이 백과쟁명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많은 의견과 해석 중에서 구지가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가락국기 본문에는 구지에 대한 주석이 실려 있다. 구지가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구지의 주석에 대한 명명백백한 의미가 이해되어야 한다. 그 부분은 위 그림 2의 일부분으로 그림 3에서 좀 더 확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시봉만지칭, 약십붕 복지상, 고운야. 번역해보면 이것은 삼봉우리의 칭호이다. 십붕이 엎드린 형상과 같아 고로 구지라 이른다. 즉 구지라는 삼봉우리의 이름을 얻게 된 연유가 십붕복지상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십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파악이 된다면 구지의 명명백백한 의미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십붕의 정확한 의미가 모호하다. 네이버 어학사전에서 십붕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다. 검색 결과를 대략 조합해보면 10명의 벗, 10명의 무리, 10개의 마을 등등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합들은 뒤에 이어지는 문장인 엎드린 형상과는 잘 연결되지 않는다. 엎드릴 수 있는 대상은 보통 사물이나 생물, 특히 동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붕을 거북과 연결하였지만 붕에는 거북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다. 그래서 십붕을 거북이라 파악하는 것은 기무가설이 되어버린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통설은 대략 거북으로 이해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통설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림 2의 일부분을 보면 파란색으로 네모를 친 부분에 십붕이 기록되어 있다. 십과 붕은 A, B로 구분한 것처럼 열이 바뀌는 마지막 부분에 10이 기록되어 있고 붕은 바뀐 열을 시작하는 첫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십붕에 대한 이해가 무척 어려웠다. 이제 십붕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순간이다. 그 시작은 바로 복지상이라는 기록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래서 엎드린 형상의 대상이 바로 십붕이니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십붕이라는 것은 엎드릴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련은 가락국기를 자신의 저서인 삼국유사에 인용하면서 고려문종대 대강연간에 금간지주사인 문인이 지은 것으로 그것을 대략 줄여서 싣는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이련의 삼국유사가 쓰여지기 200년 정도 이전에 가락국기가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세월의 흔적 속에서 가락국기가 기록된 원본의 많은 부분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이로 인해 지면에 기록된 글자들 중에 판독이 어려운 것들이 많았을 것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더더욱 이련 또한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지 않았음을 금약이
제지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약이라는 의미에서 판독의 어려움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구지의 주석에 보이는 십붕복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단초를 찾을 수 있다. 바로 십과 붕이 상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글자가 아닐까 하는 가정을 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십과 붕이 위 그림 위의 일부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열을 달리하여 두 글자로 적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십과 붕을 연결하여 하나의 글자로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사실 구지가 거북을 의미한다면 지는 사속이 된다. 구만으로 거북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지를 거북으로 이해하는 사고는 이제 폐기되어야 하며 우리는 가야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한자 하나를 새롭게 발견하였다. 그렇다면 구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자. 구지에 대한 기록은 일본 서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인덕초낭 43년 가을 9월 경자사계 의망둔창의 아미고가 기이한 새를 잡아 천황에게 바치며 신이 늘 그물을 쳐서 새를 잡아왔지만 이러한 새는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기이하여 바칩니다. 라고 말하였다. 천황은 주군을 불러 새를 보이며 이것이 무슨 새인가? 라고 물었다. 주군이 이런 새는 백제에 많이 있습니다. 길들이면 사람을 잘 따릅니다. 또한 빨리 날아서 여러 가지 새를 잡습니다. 백제이들은 이 새를 구지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매이다. 라고 답하였다. 이에 주군에게 주어 사육하게 하였다. 이후 얼마 안 되어 길들일 수 있었다. 곧 주군이 가죽끈을 새의 다리에 메고 작은 방울을 꼬리에 달아 팔뚝위에 앉혀서 천황에게 바쳤다. 일본 서기에는 백제인들이 매를 구지라고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구지가 바로 가락국기 기록에 보이는 구간들이 대답한 구지이다. 구는 소리값을 나타내기 위하여 빌려왔을 따름이지 거북과는 전혀 상관없는 글자임이 분명해졌다. 그래서 구지에 대하여 매가 엎드린 형상으로 인하여 그 봉우리가 구지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이라고 주석이 붙어있는 것이다. 아마 이련은 가락국기를 읽으면서 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련은 자신이 읽은 가락국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 꾸밈없이 주석을 옮긴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이련이 새롭게 주석을 단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주석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는 의미다. 만약 이련이 새롭게 주석을 달았다면 시풍이라는 표현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바로 구지가에 보이는 매에 해당하는 글자가 구와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지가와 관련된 네 글자를 모두 같은 글자로 읽고 거북으로 파악하는 통설은 폐기되어야 한다. 구지가는 바로 매 사냥을 즐기면서 부르던 노래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구지가를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야 구야 머리 그것을 내밀어라. 내밀지 않는다면 굽고 구워서 들이키리. 매를 팔뚝이나 어깨에 올려두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옷깃이 움직일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형상을 관찰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매를 과연 구워 먹고 싶을까? 사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는 구지가가 매사냥 노래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수로와 타래가 도수를 부리며 다툼을 하는 과정에 보인다. 타래가 매로 변하자 수로는 수리가 되고 또다시 타래가 참새로 변하자 수로는 새매로 변하는 부분으로 바로 이 부분이 매사냥과 흡사한 모습을 기록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구라는 글자의 소리값은 무엇이었을까? 보통 닭과 같은 가금류에게 모이를 줄 때는 구구 구구 또는 구야 구야 하면서 불러 모은 다음에 모이를 준다. 이처럼 구는 구구, 구야 등에서 소리값을 들려온 한자로 추측되고 또 매가 구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 등으로 보아 구로 추측한다.